이 통계청에서 2021년 기준으로 발표된 것을 보면은 우리나라 전체 농업 인구가 220만 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. 그 중에 60세 이상이 220만 명 중에 138만 명, 62%를 차지하고 있대요. 농가 인구 3명 중에 1명은 70세 이상이라고 그래요. 농가 평균 가구 원수가 2명 정도, 그러니까 1명이 존재하는 경우도 많다는 거죠. 그리고 보통은 두 노부부만이 농사를 짓고 있는 실정입니다. 연간 농축산물 판매 금액, 수익 금액 아닙니다. 판매 금액만 1,000만 원 미만인 경우가 64%나 된다고 그래요. 그리고 중견농가라고 할 수 있는 1억 이상은 4%에 불과하다고 그래요. 어가 인구는 더 심각한데요. 2021년 기준으로 어가 인구가 9만 4천 명이라 그래요. 전년도 대비해서 3% 정도 감소했고 총 인구의 0.2%를 차지하고 있대요.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인 해양국가라고 할 수도 있는데 말이죠. 조선업도 세계 최고라 하지 않습니까? 농가 실태는 그렇고 농촌 실태는 또 어떨까요? 보도에 의하면은 전국에서 농촌 인구 소멸이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 농촌이 경북 군위군이라 그래요. 이 경우에는 2021년도에 신생아 출생이 전체 군 내에서 55명에 지나지 않대요. 이 정도 되면은 지방정부의 존립 자체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겠죠. 사람이 있어야 생산도 하고 소비도 하고 또 투자도 있지 않겠습니까? 지방이나 중앙에서도 인구 감소 대책을 세우겠지만은 그 지역적인 정책으로 그 흐름을 막을 수 있을까요? 이 국가 전체로 또 본다면은 농림축산식품부 발표로 202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곡물 자급률이 20%밖에 안 된다 그래요. 제가 귀농할 때에도 25%는 28%는 이랬는데 그 사이에 또 많이 줄었네요. 그리고 채소, 축산, 과일 합해서 식량 자급률은 46%라고 그러고요. 이 곡물 자급률이 20% 이하 되면 심각하게 식량 안보 위기에 빠진다고 하죠. 최근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류 가격이 폭등해서 경제에 막대한 타격을 주고 있는데 위기 때마다 제일 먼저 서민 경제가 가장 큰 어려움에 빠지고 말지요. 있는 놈은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. IMF 때도 그랬지 않습니까? 오히려 싼 물건을 많이 잡아가지고 부를 축제했었죠. 그런데 유류 가격뿐 아니라 이 문제가 식량 문제로까지 번진다면은 더더욱 위협적이겠죠. 세계적으로 식량 위기에 닥치고 우리 농촌이 갈수록 핍폐해진다면 우리는 이 식량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?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보겠는데요. 의료 분야. 이 의료 분야에 오래전부터 대기업들이 틈만 있으면 진입하려고 무지하게 애를 써왔죠. 영리병원 진출에 목을 메고 있는데요.
이제 수구 정권이 들어서면서 그 가능성은 한층 높아졌다고 봐야겠죠. 이 농업 분야도 마찬가지로요. 농촌이 계속해서 피폐해지면 대기업이 생산에 참여하라고 할 것입니다. 우리나라 수출 경제의 약 5분의 1을 삼성이 담당하고 있다고 하는데요. 이 소수 대기업이 수출 경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봐야겠죠. 그러면 우리나라와 같은 수출 위주 경제국가에서 몇몇 대기업에 문제가 생기면은 나라 경제 전체가 위험해지는 것이죠. 몇 년 전에 조선업 불황으로 나라 경제에 큰 주림이 생겼지 않았습니까? 마을 입구에 우뚝 선 수백 년 된 당산나무가 굵은 뿌리 몇 개로 그 위용을 자랑할 수 있을까요? 땅 밑에는 수많은 잔뿌리, 실뿌리가 무성하기 때문에 그렇게 번성할 수 있는 것이죠. 이 어느 한 지방에 이마트 같은 대형마트 하나만 들어서도 지역 상권은 아주 박살나지 않습니까? 농업 부문은 그 어떤 산업보다도 더 그러한데 만약 대기업이 새만금 뻘에다 유리온실 씌워놓고 토마토를 생산하면 전국에 있는 토마토 농가는 모두 손을 놓아야 하고 대기업이 대단히 농토에서 양파 농사 지으면 전국에 있는 양파 농가는 모두 손을 놓아야 할 겁니다. 그래서 대기업 한 곳이 폐농하면 그 작물은 국가적으로 폐농하는 것이죠. 특히나 우리나라는 미주와 같이 대농 구조가 아니거든요. 유럽과 같은 소농 구조로 되어 있는 지리적으로 그런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. 주식 투자할 때 그런 말 있죠.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? 기업 입장에서야 기업 논리로 따지면 좀 하고 싶겠죠. 그러나 우리 국민은 특히나 경제적으로 약체이고 소외계층에 있는 서민들은 그 독점 체제의 경계를 풀지 말아야 하겠습니다. 오늘은 농업 현실에 대해서 거시적으로 한번 짚어보았고요. 이제 인생 2막을 맞는 은퇴 생활에서 농업 농촌을 또 어떻게 볼 건가 하는 것도 짚어보겠습니다. 일전에 우리는 기농기촌에 앞서서 그 위험성도 짚어보고 부정적인 면도 부각시켜 보았습니다. 이제는 성공한 기농기촌의 사례를 살펴보고 긍정적인 점도 발굴해 보기로 하겠습니다. 가급적이면 직접 취재를 통해서 현실성 있는 영상을 꾸미도록 하겠습니다.